자, 오늘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그야말로 모든 화력을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2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법적인 잣대가 가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성치은 부의장? 예. 아니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넘어왔는데 기각시키지 않았냐. 야당 대표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풀어줘 놓고 왜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해야 하느냐. 이거 법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월 15일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뭐 등등 하다가 지금 시간 끌어서 1월 23일에야 항소심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지금 모든 여당의 대선 후보 또 여당의 지도부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인가요? 체포영장이 2023년 2023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이 돼야 된다? 어떤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 다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것처럼 뭐 지금 관절을 요새화시켜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면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기각을 내릴 때 뭐 범죄 혐의가 뭐 소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추가적인 그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실 증거인멸의 가장 핵심적 그 증거 자료는 30분간 우리 모두가 국민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30분짜리 녹취 아닙니까? 예.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가를 구속시켜서 구속시키지 않더라도 그 이미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저렇게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점점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저렇게 뭐 좀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 거는 뭐 한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목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던 김문수 장관의 그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보면서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지지율이 높아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발언을 그럼 더 세게 해야겠다라는 왜냐면 김문수 장관이 그 당시에 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못 쏠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보수 지금 정치인들이 그럼 우리도 세게 해서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저 보수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였으면 정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보수적 비전과 가치를 갖고 승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 평론. 상당수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잘못했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있고 또 거짓말을 자주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도 싫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누구를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덜 싫어서 이렇게 찍었다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말 좀 깨끗하고 좀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후보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만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루어졌을 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헌재가 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악을 청산했더니 신악이 옵니까? 저는 이제 단순 논리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청산해야 하는 과거의 정치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헌재와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해서 탄핵에 인용됐다고 쳐서 파면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가야 됩니까? 국민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90석에 가까운 절대 반지를 이재명 대표가 마음껏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유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사람이 그렇게
대관식을 치르고 당당하게 나설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입법 권력을 가지고 무도하게 행사하던 사람에게 대권이라는 행정 권력까지 부여했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있는 나라인가? 본인의 영구집권의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부터 답을 해야 합니다. 예. 거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가지를 넘지 못하는 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 미래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뭐 휴대전화를 잠시 확인했더니 댓글 중에 여당 후보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과연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 후보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시죠.